안녕하세요. 플라네타리움의 문성원입니다. 오늘은 단넷5로 다시 만들어보는 CLI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CLI 애플리케이션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단넷으로 CL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간단한 제 소개로는 2006년 웹 프로그래머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이후 자바, 파이썬을 이용한 웹 개발을 주로 해왔고, C, C++를 사용한 윈32 앱 개발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회사에서는 C# 단넷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라이브러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라이브러리를 만들던 제가 왜,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플라네타리움이라는 팀에서는 나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방치형 온라인 게임인데요. 재화를 모아서 아이템을 만들고 이걸 거래한 다음에 전투에 나서는 그런 류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중앙 서버가 없는 P2P 게임이라는 점인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 리플래닛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 자체는 직접 개발을 하고 있진 않고요. 리플래닛은 앞서 소개한 나인 크로니클과 같은 탈중앙 분산 P2P 게임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나인 크로니클처럼 유니티를 타겟으로 한 게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넷 스탠다드에 준하여 만들어져 있으며 플레이어 간에 공유되어야 하는 게임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분산 데이터베이스 일종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리플래닛은 사용자의 조작, 저희는 액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조작이란 데이터를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을 하는 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장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인증이나 뭐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도 누구나 데이터를 쓸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블록체인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체인에 저장될 데이터는 블록이란 단위로 나뉘어서 그리고 연결돼서 저장됩니다.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블록을 흔히 제네시스 블록, 우리말로는 기원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여기에 특별한 데이터를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나인 크로니클에서는 공유되어야 하는 모든 게임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이는 보통 게임에 들어가는 스테이지 설정, 아이템 드롭 테이블, 정 몬스터들의 레벨 같은 데이터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밸런스 테스트를 할 때는 이런 정보를 고칠 일들이 좀 종종 있고 때로는 체인을 초기화해가지고 테스트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보통 이럴 때 처음에는 게임 안에 있는 코드, 이게 하드코딩도 있었거든요. 이런 게임 내 코드를 직접 수정했지만은 이제 밸런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딱히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CSV 데이터 같은 걸 바이너리에서 그런 체인으로 온체인으로 옮기게 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드코딩된 데이터를 고치거나 뭔가 테스트를 할 때만 하드코딩된 데이터를 쓰게 하는 패턴 같은 게 실수를 일으키기 좋은 패턴이라서 지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임의의 게임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제네시스 블록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류의 기능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제 블록체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트랜잭션, 그리고 서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이제 한국어로는 거래 뭐 이런 의미죠. 거래라고 해서 뭐 특별히 돈이 오고 가거나 코인이 오고 가거나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웹 부하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이제 TPS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트랜잭션도 일종의 데이터 컨테이너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블록도 데이터를 담는 단위고 트랜잭션도 데이터를 담는 단위인데 대체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면은 트랜잭션에는 이제 서명이 들어갑니다. 서명은 이제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단위죠. 손으로 쓰는 서명하고도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서명도 내가 이 문장이나 문서를 인지했다라는 의미, 혹은 내가 이 계약에 찬성한다, 뭐 이런 의미로 서명을 하는 것처럼 트랜잭션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특히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중앙 주체가 없어요. 블록체인 탈중앙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것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명만으로, 이제 서명 데이터만으로 특정 키를 가진 사람이 이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다라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왼쪽 그림은 나인 크로니클이나 리플렛은 아니고 이제 이더리움 웹3라는 API를 사용을 해서 트랜잭션을 만드는 코드의 예예요. 그래서 서명을 하는 부분을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고요. 하지만 나인 크로니클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왼쪽에 있는 것처럼 API를 직접 부르거나 뭐 콘솔이 뜨거나 이런 거를 먼저 만들진 않았고,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버튼을 누르거나 할 때, 게임 내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할 때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주로 저쪽을 통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만들고 있어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게임 내 행동하고 사용자 서명이 되게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저게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사용성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필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 블록체인인지 몰라도 게임 만들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니즈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타당한 일이고, 사실 개발 중에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됐냐면은 이제 저희가 메인넷을 런칭을 하고 이제 초기 토큰 분배 같은 걸 저희도 했는데, 이제 네트워크에서 되게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명에 필요한 개인 키를 좀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어요.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거는 USB 형태로 된 암호화폐 지갑이에요. USB 메모리는 아니고요. 액정 달려 있는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부르는 건데, 서명하는 기능만 있어요. 저기에는 뭐 통신이나 이런 기능 일절 없고 USB 꽂은 다음에 서명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불편한 기계를 왜 만드냐 하면은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인터넷도 안 되고 뭐 화면에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연결도 USB로 꽂았을 때만 되는 이제 저런 기계를 만들어서 들고 다닐 정도니까, 이제 블록체인 씬에서는 그런 개인 키를 비밀스럽게 다루고 싶다라는 욕구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당장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계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저런 거에 준하게끔 오프라인 기계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싶었고, 이제 대신에 그런 기계들에서 서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게임이 전체는 안 돌아가도 서명만 되는 간단한 형태의 그런 클라이언트가 조금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기능을 좀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개발 테스트 과정에서 제네시스, 기본 블록을 좀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고, 요거를 잘 사용하면은 다른 사용자들도 이제 나인 크로니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둘째로는 임의의 트랜잭션하고 개인 키를 입력으로 받거나 혹은 뭐 다르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키링이나 이런 것처럼 어쨌든 잘 가지고 있다가 데이터만 가지고 서명한 다음에 출력으로 돌려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필요가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기능을 하는 앱을 굳이 왜 CLI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도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반드시 CLI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위에 화면, 실제로 왼쪽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 중에 요거를 사실 게임팀에서 많이 더 썼어요. 유니티 에디터 확장인데, 이제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C# 코드 오른쪽처럼 작성을 하면은 왼쪽에 에디터에 이렇게 메뉴를 붙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 블록 제네시스를 만드는 기능을 추가를 했었고, 저거 누르면 실제로 그냥 지정한 위치에 제네시스 블록이 뿅 하고 생겼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필요한 게 늘어났어요. 이제 뭐 제네시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임의의 위치에서 그냥 CSV 파일 읽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뭐 가령 뭐 읽어야 될 시트가 늘어난다든지 뭐 읽어야 될 정책이 바뀐다든지 할 때 GUI에다가 UI를 추가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귀찮잖아요. 뭐 버튼 컴포넌트를 어디다가 넣느냐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드 코딩을 하더라고요. 이제 에디터 코드 저거 코드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저장되는 위치도 하드 코딩을 하고, 뭐 설정도 하드 코딩을 하고, 근데 이제 버전 관리를 하니까 버전 관리할 때는 뭐 쓱 빼놓고 한다든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GUI 버전이 점점 관리가 힘들고 기능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요건 좀 극단적인 예인데 wget이라는 GNU 커맨드가 있어요. 이제 그거 헬프를 쳐보면 왼쪽처럼 쭉 이제 옵션들이 나오고, 이게 다는 아니고 밑에 한 3페이지 정도 더 있을 정도로 이게 옵션이 되게 많은 커맨드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wget GUI라 그래가지고 옵션이 좀 더 적었던 시절의 wget, 이게 버전이 아마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더 적었던 시절의 wget을 GUI로 포팅을 한 것인데, 뭐 심플, 스탠다드, 뭐 다이렉트 배치 액세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여튼 아무것도 뭐 wget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오른쪽에 GUI가 좀 더 직관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wget에 뭐 다양한 설정을 써야 된다든지, 혹은 이걸 되게 반복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든지 할 때는 이 GUI의 직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들 도구가 wget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이제 기능이 복잡해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완전히 엔드 유저나 여기에 대해서 컨텍스트가 아예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는 아니고 주로 개발자들이 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CLI가 GUI에 비해서 이점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째로는 기능이 쉽게 추가가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제 커맨드 라인 도구라는 것도 나름의 UX라는 게 존재는 하긴 하지만은, 이제 시각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는 충분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서화하기가 쉬워요. 사실 요거는 이제 문서화하기 쉽다라는 것 자체가 장점이라기보다는 따라오는 효과인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재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게 있어요. 뭐 가령 오른쪽에 세 번째 버튼을 누르세요 보다는 무슨 커맨드를 쳐보세요가 실수할 가능성도 적고 따라하기도 더 쉽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따라오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자동화가 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스크립트 같은 거 짜기가 좋다는 거죠. 뭐 GUI 버전으로 스크립트를 짠다고 하면 이제 뭐 매크로나 이런 걸 짜야 되지만은, 요거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쭉 커맨드를 적어 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상적인 이런 CLI 애플리케이션은 GUI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 컴퓨팅 자원 소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차단된, 아까 좀 비밀스럽게 키를 관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되게 싼 노트북을 사도 거기서 쉽게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소소한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CLI 앱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C샵이나 자바처럼 이제 VM 기반이나 뭔가 런타임이 두껍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런타임이 두꺼운 언어는 CLI 앱을 만들기에는 적합한 언어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 뭔가 작은 CLI 도구를 만들 때 적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작업 수행 기간에 비해서 처음에 VM을 띄우거나 띄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C샵 단넷 기반으로 이런 도구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나인 크로니클이나 리플레님 말고도 하나 같이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립굿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인 크로니클의 핵심 게임 로직, 그러니까 뭐 전투 판정이라든지 아이템 데이터라든지 뭐 스킬셋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핵심 판정 로직을 떼낸 단넷 라이브러리인데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유니티 게임만 가지고 블록체인 노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단넷 코어로 된 이제 블록체인 노드를 구성을 할 때 같이 쓰려고 만든 공통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오픈소스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게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도구를 단넷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기능들도 요거를 쓰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가령 뭐 전투 액션을 만들어서 뭐 서명까지 해버린다든지, 뭐 제네시스 블록을 지정된 데이터들로 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요 그림은 이제 저희가 단넷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나열을 쭉 해본 건데요. 나인 크로니클은 그 유니티로만 만들어진 게임은 아니고,
유니티가 담당하는 부분은 사실 게임 UI 보여주는 거하고 트랜잭션 서명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록체인 노드 역할을 하는 나이크로니클 헤드리스라는 다네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CLI 애플리케이션이기는 한데 너무 덩치가 크고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다른 기회에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리하면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도구, 저희는 이제 구시 툴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구시 툴즈라는 도구는 유니티하고 다네코어 앱하고 같은 코드를 별도의 뭐 호환 계층이나 호환 코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은 C# 단넷 기반의 개발 환경에서 개발하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개발팀이 아까 소개드린 그런 단넷코어 앱, 나인 크로니클, 헤드리스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앱들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CLI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많이 사용을 했던 코코나라는 도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코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왜 쓰게 됐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팀에서는 파젝스나 유닉스 스타일의 CLI 도구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MS에서는 이런 파젝스나 유닉스 스타일, 뭐 더 좁게 얘기하면 유닉스 궤도 PT 같은 명령형 도구 인터페이스를 좀 디펙토로 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령 이런 그림처럼. 요건 이제 웃자고 적은 거긴 한데, 보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헬프를 치면은 이제 사용법이나 이런 게 나오는 get OPT 스타일로 만들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파워쉘에서 이제 해보면은 도움말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헬프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저 mkdir이라는 게 뭐 유닉스처럼 별도 커맨드나 실행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파워쉘 커맨드릿 new items라는 커맨드릿의 엘리어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뭐 플래그가 들어가는 옵션이 들어가는 게 전부 무시가 되는데 뭐 비슷하게 뭐 RM도 RMRF가 안 되고 뭐 LS도 LSAL이 안 되고 뭐 이런 조금 짜치는 구석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예, 저희는 이제 유닉스 환경에 좀 익숙했고 그리고 또 자동화되는 환경이라고 말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쪽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워쉘로 돌아가는 것보다 배치로 돌아가는 자동화 스크립트 넣을 수 있는 외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훨씬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단넷으로 개발을 해도 크로스 플랫폼 지원이 쉽게 되는 편이고요. 좀 알아보니까 코코나라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유닉스의 겟 OPT 아까 얘기한 그런 것과 유사한 옵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경량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만드신 분은 소개를 하고 있고 요거는 저도 발표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단넷 코어 콘솔 애플리케이션의 약자래요. 여튼 저희가 사랑하는 이제 유닉스 겟 OPT 스타일의 명령의 인자를 큰 설정 없이도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예요. 만드신 분이 이제 그 GitHub 저장소에서 홍보하는 기능이나 저희가 써봤을 때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우선 첫째로 좀 강조하는 게 이제 퍼블릭 메소드로 지정만 해놓으면은 아무런 설정 없이도 바로 커맨드로 나온다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밑에 문서화 같은 걸 해보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계속 그 커맨드 그 속성을 붙이게 돼 있어서 그렇게까지 저희는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드신 분은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의외로 많은 그 CLI 앱들에서 잘 안 되던 건데 그 여러 인자를 넣었을 때 리스트로 처리가 자연스럽게 안 되는 앱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부득이하게 콤마를 넣어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이제 뭐 그런 이상한 처리들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유닉스 get OPT 스타일로 만들면은 그냥 인자를 여러 번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처리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커맨드 이제 그 단넷도 그렇지만은 커맨드의 기능이 워낙 많은 경우에 안에 이제 작은 커맨드들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서브 커맨드도 그 객체를 클래스를 포함시키는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나 인자에 속성을 적으면은 헬프 메시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요거는 되게 그 코드를 보던 사람이 코드를 보던 감각으로 그대로 이제 그 만들어진 앱에서도 헬프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좀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잘은 몰랐는데 홈페이지 보고 알았어요. 그 배시나 지쉘에 있는 자동 완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쓰고 있는 코드에서 예를 뽑은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커맨드라는 형태의 그 속성, 단내 속성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디스크립션을 잘 적어 놓고 이제 아규먼트가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도 실제로 아규먼트인 거죠. 그래서 뭐 아규먼트 프라이빗 키, 아규먼트 넌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어 놓으면은 이제 요거를 빌드를 하거나 뭐 단넷 런으로 바로 돌려도 헬프 메시지에 이렇게 쭉 맞춰서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저게 값을 넣어도 그런 식으로 맞춰서 이제 저 함수 안에 인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빌드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단넷 퍼블리시 명령하고 요 명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래그들이나 옵션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단넷 5에서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단넷이 CLI 지원이 들어서 심지어 이제 빌드하는 환경도 이제 단넷이라는 CLI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서브 커맨드들을 보다 보면은 퍼블리시라는 게 있어요. 이제 퍼블리시는 애플리케이션을 최종적으로 패키징하는 명령어. 그러니까 패키징이라고 하면 얘기가 좀 거창한데 의존성들 포함해서 전부 EXE로 떨구는 이제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솔루션 파일이나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실행하면은 이제 해당 솔루션이나 프로젝트를 알아서 바로 잘 빌드를 해서 게시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쓰시는 분들은 F4 눌러서 빌드 했을 때 떨어지는 거 하고 똑같은 일이 그냥 저 커맨드 창에서 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내부적으로는 사실 MS 빌드를 써요. 그래서 마이너스 P 옵션으로 이제 MS 빌드 플래그들을 넘겨줄 수 있는데 흔히 그 CS 프로젝트에서 설정하는 파라미터들 중에서 웬만한 거는 다 오버라이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찾으시는 분이 많은 기능인데요. 이제 자체 포함된 배포, 뭘 자체 포함한다는 거냐 하면 이제 단넷 런타임을 자체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넷 런타임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한 번에 포함을 해서 실행하는 환경, 실행하는 PC에 혹은 뭐 리눅스도 있고 요즘 맥에서도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 단넷 런타임이 아예 안 깔려 있어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배포 옵션입니다. 배포 시에 단넷 런타임을 포함을 하려면 이제 실제로 실행되는 환경, 윈도우인지 리눅스인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뭐 이런 정보를 배포를 할 때 단넷 커맨드 라인 도구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환경이라고 무등을 해서 얘기한 거를 단넷에서는 런타임 식별자라는 용어로 표준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OS 버전 하이픈 아키텍처 하이픈 에디셔널 퀄리파이어스라고 되어 있고 가령 윈도우즈 64비트면은 win-x64 에디셔널 퀄리파이어즈는 저도 별로 써본 일은 없네요. AOT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쓰이는 거 몇 개만 외워두시면은 아마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전체 리스트가 궁금하다 혹은 내가 타겟하고 있는 좀 특수한 타겟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깃허브에 보면은 단넷 코어가 지원하는 플랫폼들에 대한 RID가 쭉 나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빌드된 결과 디렉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가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익히하실 LS나 mkdir 같은 명령들과는 다르게 이제 어쨌든 단넷 런타임이 통째로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의존성들을 런타임째로 다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 뭐 구시 툴즈는 굉장히 작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리쿠시라든지 리플래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DL들도 전부 들고 다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하여간에 뭔가 좀 간단하지는 않아요. 무슨 작은 프로그램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큰 그런 여전히 좀 큰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죠. 이제 다행히도 단넷 코어 3.0부터는 배포할 의존성들하고 런타임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단일 실행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요 기능은 이제 단일 파일 배포, 싱글 파일 앱스라고도 부르는데 요는 뭐 CS 프로즈나 단넷 퍼블리시에서 MS 빌드 플래그 지정해 주면은 파일이 exe 파일 하나만 떨어지고요. 여기 화면에는 좀 잔 파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쿠시나 리플래닛이 빌드시 남기는 네이티브 확장들인데 이제 요거는 필요할 때만 넣으면 되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저희가 쓸 때는 다 빼고 EXE만 들고 다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셀프 컨테인드를 따로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런타임이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 식별자를 반드시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요 기능이 이제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단네코 3.1 때까지는 조금 까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퍼블리시를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하면은 그 템프 디렉토리,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환경 변수에 그 템프라고 지정된 그 템프 디렉토리에 .NET 디렉토리가 생기고 거기다가 런타임이나 그 DLL들을 통으로 풀어요. 저기 임시 그 디렉토리에다가 푸는데, 문제는 이제 윈도우는 저 템프 디렉토리를 따로 안 지우기 때문에 저게 계속 남아있고 쌓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조금 거슬리고, 또 이것 때문에 실행 속도가 처음에 되게 느려요. 예. 압축을 푸는 시간이 있으니까 바이너리가 커지면 실행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더라고요. 다행히 단넷 5에서 빌드를 하면은 이제 요거는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제 압축된 거를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하기 때문에 잠 파일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기능으로 이제 레디 투 런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그 아까 단넷이나 자바로는 잘 그 작은 커맨드 라인 도구를 안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렇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저스틴 타임 컴파일이라고 하는 지트라고 하면 이제 요런 걸 하면은 그 서버처럼 오래 돌아가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에서는 성능상의 이득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그런 지트로 컴파일을 하는 내용들은 되게 짧은 라이프 타임을 갖는 작은 유틸리티에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런 지트 컴파일할 내용을 컴파일 타임에 미리 컴파일을 하는 그런 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결과물 어셈블리의 크기가 좀 커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구시 툴즈 같이 작은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크게 효과는 없고요. 왜냐면은 닫는 런타임에 들어가 있는 DLL들이 이미 R2R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 퍼블리시 관련한 마지막 옵션으로는 트리밍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하지 않은 코드들을 컴파일할 때 미리 빼버려가지고 용량을 좀 절약하는 기능입니다. 가령 다른 런타임에는 온갖 그 기능들이 다 있죠. 뭐 HTTP 클라이언트라든지 XML 파서라든지, 이제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드는 도구들에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빼내는 기능인데, 이것도 원래 단넷5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단넷5 전에 단넷 코어 3.0 때 소개되었던 기능인데, 그때는 이제 DLL을 제외하는 수준, DLL 어셈블리 레벨로 제외가 됐는데, 단넷5로 오면서 이제 추가된 기능으로는 어셈블리에 정의된 멤버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지를 봐서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어셈블리 안에서 제거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용량이 원래는 한 60메가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요 멤버 레벨 트리밍을 적용을 하면은 16메가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는 이제 요 트리밍을 할 때 멤버 레벨로 트리밍을 하면은 앞서 소개한 그 R2R 컴파일 정보도 같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같이 쓰면은 소용이 없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전부 이제 제가 순수하게 취미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거의 다 이제 회사 일 때문에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넷을 좀 그 적극적으로 되게 열심히 쓰고 있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이런 개발을 하실 분들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뭐 발표 내용을 듣고 흥미가 생기셨다든지, 뭐 단넷 관련한 일을 같이 해보고 싶으시다든지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상시 모집 중이니까요. 요 링크로 접속을 해서 뭐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오프라인 행사면은 요즘에 이제 Q&A 장표를 넣고 뭐 질의 응답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들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예. 혹시 발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뭐 조금 보충할 사항이 있다거나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메일이나 뭐 유튜브 댓글란도 좋고요. 예,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